안녕하세요. 노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6쪽 제국주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136쪽의 사진이 그림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보실게. 지금 문어다리 같은 영국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12개의 식민지를 차지하고도 계속 새로운 식민지를 탐내는 영국을 풍자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18세기에 진행된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석유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철강, 전기, 통신, 석유화학 등의 중화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몇몇 개 회사가 돈을 집중시켜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석유, 고무 등의 새로운 공업 원료와 상품 시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남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개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듭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 자본이 있고 고도로 발달된 산업이 있으면서 원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이 제국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당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요, 결국에는 이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우리 앞에서 봤던 자본과 노동자간의 갈등, 이런 얘기들이 있죠. 또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시켜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민족이 중심되는 민족주의,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강대국들, 열강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짓밟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타깝게 이제 약한 나라들이 이때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위쪽에 보시면 제국주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이라는 그림에서 보시면 1904년 독일 잡지에 실린 만화인데요. 영국이 식민지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느냐 라는 것을 풍자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달콤한 이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풍요, 뭐 물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취해 있는 동안에 그들의 노동력과 원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선교사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그러니 불만을 갖지 말아라.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까지 쥐어짜는 이 영국을 풍자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제국주의 사상을 추진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정당성을, 행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이 주장한 사회 진화론이 이때 먹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적자 생존의 환경에 적응한 종들만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이 환경에 살아남은 강한 국가들만이 이제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질환에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훨씬 우월한 인종주의와 결합해서 결국에는 유럽인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고 통치하면서 미개한 식민지 원주민을 지배하고 이들을 자기네들처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의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오른쪽은 참고로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비누 광고인데요. 흑인이 백인이 될 만큼 깨끗하게 이제 때려 벗길 수 있는 비누다. 근데 이 광고 자체에
벌써 인종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흑인 나름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고 백인처럼 문명화시켜야 된다라는 사상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세실 로즈가 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독으로 왔었던 세실 로즈가 이 사람 나중에 돈을 엄청 벌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다이아몬드 회사인데요. 드비어스를 만듭니다. 뭐 CF에 보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라고 뭐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이 세실로스가 총독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금광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를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침략해서 광산을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쫓겨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발단으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요. 사실 데비어스 회사의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유통량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실로스가 유언을 남겼던 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 정치가는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를 구하고 그리고 과잉 인구를 넘쳐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실현 땅을 개척하고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안에서의 소란, 내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민지 개척이 당연하고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제국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료 2에도 보시면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백인의 짐이라는 글인데요. 보시면은요. 이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서 백인들이 짐을 져라. 허둥대 거친 자들, 막 붙잡은 이런 유색 인종들, 어린이 같은 자들을 바로잡기 위한 게 바로 이 백인의 짐이다. 근데 이 글을 보시면요. 미국이 에스파냐를 이기고 필리핀을 차지한 것을 소재로 삼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시아와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을 미개한 인물로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1회 바탕으로 아래쪽에 문제 풀어볼까요? 과제 1번. 자료 1회 바탕으로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해보자. 앞쪽에 136쪽에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요.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넓은 시장 확보를 위해서 그죠? 상품을 팔고 돈을 투자할 시장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 2번. 자료 1회 보고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논리가 뭐였을까요? 가장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했었던 사회 진화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미개한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138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인데요. 재밌는 그림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이 피자, 차이나라는 피자를 놓고서 지금 어떻게 나눠 먹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세웠던 동인도 회사의 표지와 무역선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 두셔야 될 게 동인도 회사는 영국도 있었고요. 네덜란드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거든요. 아시아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특허받은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하면서 개척지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던 독특한 성격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각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인도네시아 자와섬을 중심으로 향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식민지로 삼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후에 인도를 지배하고자 전쟁을 벌이다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미얀마까지 차지합니다.
한편 인도에서 밀려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략해서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를 차지하고요. 타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파워게임 사이에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독립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영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중국의 문호를 개방했었고요. 프랑스와 함께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욱더 빠르게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정리한 게 바로 138쪽 왼쪽 아래쪽에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차지한 땅이 다르다라는 거,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그 이후에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식민지로 개척해서 굉장히 광대한 그런 자치령으로 삼았던 지역이 많았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 식민지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미국은 에스파냐를 밀어내고 필리핀과 괌을 차지하고요. 하와이까지 병합하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땅 따먹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동남아시아였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아프리카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특히나 이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마치 짐승처럼 붙잡혀서 아메리카 대륙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나는 후추, 곡물, 황금, 상아들도 마구마구 가져갔는데요. 이게 특히 아프리카의 지도 중에서 안으로 쏙 들어간 기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의 해안가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추를 가져갔던, 곡물을 가져갔던, 상한만을 담당했던, 황금을 담당했던, 노예를 담당했던 이런 해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해안가 지역만 이 백인들이 들어왔었는데요. 19세기 이르러서 리빙스턴, 스탠리 등의 탐험가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아프리카 내륙까지 이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특히 가장 욕심 많았던 영국은 남아프리카에 이제 이집트와 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연결을 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세로로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알제리에서부터 이제 가로로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중간에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충돌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파워게임에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밀립니다. 이를 파쇼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리 아까 들었죠. 내륙을 개척했던 스탠리를 지원했던 벨기에가 당시에 스탠리가 발견했던 이런 콩고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자기네 깃발을 국기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되면은 이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 두 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 식민지가 됩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에 끌려갔던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다시 컴백해서 독립을 했었던 나라고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백인 못지않은 전투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콩고에 있는 자원을 빼앗는 벨기에 왕을 뱀이라고 해서 풍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제국주의가 형성된 과정을 정리한 표를 완성하시오. 국민국가의 발달, 그리고 이때 이제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민족이 부강해지게 해서 제국주의가 정당화됐었던 상이고요. 후기 산업혁명으로 이때 크게 돈을 번 몇몇 개의 회사에서 그랬죠. 독점 자본주의가 대두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종주의와 더불어서 사회 진화론이 유행했었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치, 경제, 사상적인 면이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됐고 원료 공급, 상품 시장, 잉여 자본 투자로 식민지가 필요했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삼는 이들이 빌비재해졌죠.
자, 2번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영국은 가장 넓은 땅이었었죠. 인도, 미얀마, 네, 말레이시아를 차지했었고요. 미국은 필리핀, 괌, 하와이를,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지로 삼았죠. 20세기 초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프랑스와 영국의 파워게임에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던 타이, 태국이 독립국가였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두 개 있었죠.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과 그다음 식민지 분할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천천히 네, 반복 학습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